이 검정선이 글로벌 M2거든요. 이 글로벌 M2를 12주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후행하면서 얘를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요 정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해 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 4억 간다고 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 1.36억 정도 되잖아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30일 오전 7시 1분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죠. 5월 1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수목금토에는 미국 미장은 안 쉬니까 아침마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고래동공부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멤버십 신청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관세 이슈 때문에 다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일본에서 5월 1일이 휴일이 아니니까 내일 금리 결정을 합니다.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거든요. 내일은 좀 결정이 빨리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동결될 것 같거든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발표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요즘에 계속 동결이죠. 왜 내일 동결될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면 고래동공부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방금 전에 글을 썼는데 일본의 국채가 거의 쇼크 상태입니다. 금리가 지금 올리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한 상태예요. 일본도 좀 유동성 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 국채가 좀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국채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면은 국채의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국채를 너무 과잉 발행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각국의 정부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가장 크죠. 각국 정부에서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자꾸 국채를 막 찍어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국채 발행량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과도하게. 일본도 국채 발행이 많아서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미국 둘 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하진 않아요. 물론 화폐의 강세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도 이렇게 찍어내고 싶은데 원하는 이렇게 되면 정말 휴지 조각 될까봐 못 찍어내고 있는 거죠. 각국 정부에서 부채를 엄청 찍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조달 비용을 다 국채 발행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은 금리 인상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아마도 동결할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는데 미국도 요즘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점차 사라지면서 유동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유동성 위기 신호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돈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돈 풀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패드와치에서 퍼온 거거든요. 미국이죠. 미국 상황도 유동성이 앞으로 좀 공급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미국도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대략 한 3-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도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3시입니다. 아마도 이땐 동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19일 오전 3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달에는 좀 반반이고요. 7월과 9월 둘 중에 한 번은 될 것 같아요. 7월이나 9월 둘 중에 한 번은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10월이나 12월 둘 중에 한 번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많으면 둘 중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뭐 둘 중에 둘 다 하면은 한 번 더 되겠죠. 그래서 한 3,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올해 있을 것 같아요. 뭐 3번 돼도 4번 돼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번 되면 내년 1월에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 올해 연말 혹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2월까지 3번만 하면 1월에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MSTR 같은 요런 주식들은 내년 1월 초에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제가 법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사업소득이랑 이렇게 투자소득이 합쳐지면 법인세가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게 2억 구간이거든요. 2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일부를 매도할까 아니면 올해 반 팔고 내년에 반을 팔까 뭐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올해와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MSTR은 저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또 MSTR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조정장 때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매수를 했어요. 뭐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더 사고 있진 않습니다. 계속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 계속 미루고 있죠. 올 연말이나 금리 인상 하려나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다 금리 인하하는데 혼자 인상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대놓고 금리 인하 막 하면서 풀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동결했죠. 그냥 기준금리 치시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2.75%인데 다음번에 기준금리 결정할 때는 한 번 더 내려서 2.5%까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리가 높았을 때, 전 뭐 대출이 많지는 않은데 토지 대출 뭐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금리가 확실히 좀 낮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 6, 70%? 네, 예전에 내던 대출 이자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내고 있어요. 확실히 좀 금리가 낮아지고 있구나 요런 게 느껴집니다. 뭐 수치상으로도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3.5에서 계속 낮아져 갖고 어느덧 2.75. 다음번에 또 0.25 낮추면은 이제 1% 낮아지니까 금리 1%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은행권에서 BIS 비율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급 여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돈을 조금 덜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을 덜 갖고 있어도 되니까 이 20%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죠. 뭐 이거를 뭐 투자를 하든 대출을 하든 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돈이 여러모로 좀 풀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기준금리 낮추는 거는 지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한국이.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한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싸요. 그러니까 같은 금리라도 미국에 돈을 맡길 텐데, 왜냐면 원화보다는 단순히 생각해도 달러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자도 미국이 더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하지만 한국이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GDP 성장률이 4분기 전에는 마이너스 0.2%였어요. 작년 2분기. 그 다음에 플러스긴 하지만 0.1%.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 0.1. 그리고 이번에 올해 1분기, 25년 1분기가 또 마이너스 0.2%를 찍었거든요. 아직 관세가 반영되기도 전인데 벌써 마이너스면 그 뒤에는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뭐, 저만 걱정할까요? 국가의 높은 분들, 금융 쪽,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다 한국 걱정 엄청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막 낮추고 싶고, 경기 부양하고 싶은데, 미국보다 이렇게 금리를 확 낮추면, 뭐, 아르헨티나처럼 물가가 치솟을 수도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한국도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든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스위스 프랑, 솔직히 저는 이렇게 스위스 프랑에까지 관심을 갖게 될지 몰랐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프랑화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싶으실 텐데 사실 이게 달러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화가 가치가 절하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랑을 화폐를 또 막 찍어내겠죠. 아 진짜 이게 정말 화폐들 짜증나는 건데 우리가 절상되는 걸 싫어해요.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라자 합의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일본 그 잘 나가던 일본이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뭐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프랑도 스위스도 본인의 화폐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사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높아지니까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출 거다. 그러니까 0%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지막지하게 돈 풀기에 들어간다. 유동성을 마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좀 전초전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거 예전과 좀 데자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고래동 공부에 올렸던 글을 다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검은 선이 글로벌 M2입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이 검정선이 글로벌 M2거든요. 이 글로벌 M2를 12주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유동성 공급은 막대한 양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후행하면서 얘를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많은 전문가들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뭐 요 정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만 불 정도만 돼도 한 3억 됩니다. 30만 불 되면은 한 4, 5억 되겠죠. 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해 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 4억 간다고 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 1.36억 정도 되잖아요. 좋은 가격이죠. 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샀습니다. 그래도 10만 달러가 아직 안 되니까 지금 뭐 94,200달러 정도 되네요. 10만 달러가 아직 안 되니까 아직은 좋은 가격인 것 같다. 내일 뭐 빠지든 오르든 아마도 내일도 또 살 것 같습니다. 뭐 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거 보여줘야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업비트에서 매수한 거 인증을 한 건데 어저께 한 1,000만 원 정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저께 저녁에 산 거죠. 오늘은 그냥 방송하기 전에 샀습니다. 방송 전에. 대략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100만 원.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많이 사면 한 번에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쌀 때 사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냐? 네, 지금 뭐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저는 뭐 이때도 좀 샀거든요. 이때 좀 샀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시즌 종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현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 매물대 와줄지 와주면 좀 살려고 했는데 안 왔죠. 네, 이 가격대가 6만 달러대 가격대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7만 4천 달러 정도가 최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올해 중에 이 가격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이런 식인데 물론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네, 요럴 때는 네, 분할 매수하면
이게 지나고 보면 사길 잘했네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횡보장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요때 계속 모았으면 지금 가격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이때 한 9천만 원대 정도 됐거든요. 적을 때는 한 7천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요때만 잘 샀어도 지금 아직 회복 완전히 한 게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배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또 한 2배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때 매수하신 분은 한 4배 되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면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이 그렇게 세게 앞으로도 안 올 수도 있다. 뭐 끼케야 한 3, 40%? 요 정도만 조정되고 뭐 오르는 것도 뭐 급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좀 급등하기보다는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고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천천히 빠지고 요런 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분할 매수니까 또 사면 되죠. 오히려 요럴 때 빠지면 분할 매수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죠. 저는 조금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도 좋고 매수하기도 좀 좋은 자리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빠지면 네, 저는 조금 더 앞으로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좀 횡보하고 있어서 좀 지루한 장인데 이럴 때가 지나면 그때 살 걸 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니까 비트코인 잘 모아가시고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